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당 대표의 단식은 본래 두 가지 무서운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사안을 천둥처럼 무겁게 만들겠다는 절박한 선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동료 정치인들을 채찍질하듯 움직여 협상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냉혹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보통 단식이 시작되는 순간 당은 찰벽처럼 결속합니다. 같은 편이 굶주리는 모습을 차마 지켜보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정치를 하는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의 단식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치명적으로 흘러갑니다. 텐트가 쳐진 로텐더홀에는 지도부와 일부 중진만이 찾아와 형식적인 격려를 하고 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모습, 창백하고 피곤에 찌든 얼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힙니다. 그 장면 하나만 보면 투쟁이 형식은 그럭저럭 갖췄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응을 냉정하게 연결해보면 이 단식은 상대를 설득하는 결기가 아니라 국민의 힘 내부의 균열을 거대한 상처처럼 더 벌려놓는 처참한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동혁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 소위 쌍특검을 민주당에 요구하며 목숨 건 단식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명분은 공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강경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목격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조차 이 단식의 의미가 철저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배한진은 공개적으로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간 홀로 단식이 민주당의 조소만 산다고 날카롭게 직격했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단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이 던진 이슈가 당 내부의 최소한의 합의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이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비겁한 회피로 읽힌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대표의 단식이 당을 하나로 묶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대표의 판단과 지도력 자체를 두고 당내에서 서로 다른 독배 같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 단식은 이미 정치적 효과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단식은 겉보기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취약하고 절망적인 순간에만 꺼내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선택지가 많고 출구가 열려 있으면 절대 단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어떤 암울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는지 처절하게 고백하는 듯합니다. 안철수마저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그는 지지율이나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공정한 나라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따뜻한 응원처럼 들리지만 다르게 들으면 날선 경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인데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조차 당 내부에서 합의가 무너져 있다는 냉혹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단식이 공정의 상징이 되려면 그 공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칼날처럼 또렷해야 합니다. 상대에게만 공정을 요구하고 자기 편의 치명적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치는 어떤 화려한 언어로 포장해도 공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위선으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단식의 메시지는 순도가 생명입니다. 장동혁의 단식은 그 순도가 시작부터 처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는지는 단식 직전의 한동훈 제명 결정과 맞물려 더욱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친한동훈 세력은 단식 중에도 반발을 멈추지 않았고 김종혁은 지지자들과 함께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대표가 목숨을 걸고 굶고 있는데 당내에서 공개 집회가 열린다는 건 국민이 이 단식을 투쟁으로 보지 않고 추악한 파워게임이 한 장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장동혁 측은 한 달 전 필리버스터 때부터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으니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정치에서 시기는 본질입니다. 겹쳤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 관리의 완전한 실패이자 리더십의 치명적 부재입니다. 당대표라는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당이 납득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 기본적인 정리조차 안 된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하면 단식은 상대를 압박하는 무기가 아니라 내부 분열을 거울처럼 비추는 처참한 도구로 전락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동혁이 어떤 얄팍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과 발언 하나로 극우 성향 카카오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당 인증이 쏟아지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엄을 사과하면 윤석열이 유죄가 된다는 터무니없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병적으로 왜곡되는 순간입니다. 법과 사실의 영역에 있어야 할 유죄무죄가 한 정치인의 사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인식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경계를 넘어선 광기입니다. 그런데 그 광기가 장동혁을 향해 탈당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내에서도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니 장동혁은 양쪽 모두에게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석열 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섭은 기대했던 혁신과 변화에 비해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직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마저 타이밍과 정치공학을 이유로 장동혁을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장동혁이 지키려 했던 그 어떤 줄도 이제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중심을 세우지 못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메시지를 갈라놓았고 그 갈라짐이 결국 단식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형식으로 폭발했습니다. 정당 대표가 극단적 지지층과 거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당은 필연적으로 좁아지고 쪼그라듭니다. 정치에서 확장은 중도와 상식을 향해 과감히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보여준 궤적은 확장이 아니라 끔찍한 수축 자멸의 길입니다. 비상계엄 사고 하나로 극우 지지층이 탈당을 위협하며 흔들고 당내에서는 반쪽짜리 사과라 비판받고 다시 단식으로 쌍특검을 요구하며 강경 모드로 돌진합니다. 이 어지러운 궤적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극우표만이라도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상식적 보수의 영역은 텅 비어버립니다. 보수정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 되려면 법치, 책임,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굳건한 가치 위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세력의 감정, 음모론, 과장된 피해의식에 기대는 순간 그 정당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라 극우의 외곽 조직, 그림자 세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은 그 냄새를 본능적으로 정확히 맡습니다. 장동혁의 단식 장면을 보면 지도부와 일부 중진이 찾아오고 청년 당원들이 지지선 언문을 발표하고 응원화환이 배달됩니다. 겉으로는 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한 결속이 아니라 억지로 동원된 군중일 뿐입니다. 결속은 명확한 방향이 있을 때 생기고 동원은 빈자리를 급하게 채울 때 등장합니다. 장동혁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마저 당내에서 해석이 갈라지니 국민에게 남는 건 지도자 한 명의 처참하고 비참한 리더십뿐입니다. 누군가는 목숨 걸고 굶고 있고 누군가는 굶지 말라고 애원하고 누군가는 옆에서 제명철회를 외치고 누군가는 극우 지지층 눈치를 보며 또 다른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이건 투쟁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의 풍경, 정당의 자멸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반드시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수 정당을 간절히 원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과감히 비판하고 정부가 잘못하면 단호히 견제하며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기본적인 역할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보여준 건 대안 경쟁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과 극단적 지지층 눈치 보기 뿐이었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은 그 실패를 가장 압축적이고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단식은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극단적 행위인데 그 행위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신뢰를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주진우 같은 인물들이 극우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보수 정당에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의 명확함, 원칙의 단호함입니다.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의 기본값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정책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 그게 바로 보수의 진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준 대신 진영 논리에 매달립니다.
진영에 매달리면 결국 남는 건 극단뿐입니다. 극단은 중도를 무자비하게 밀어내고 중도가 밀려나면 선거는 좁아집니다. 선거가 좁아지면 더욱 극단에 기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정당은 스스로 출구를 영원히 막아버립니다. 장동혁의 행보는 그 악순환을 너무도 정직하고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쌍특검 요구 자체를 단순히 무의미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정치권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로 넘기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그러나 특검을 외치는 사람에게도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편의 문제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수사 결과가 자기 편을 아프게 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사법을 대체할 수 없고 단식이 책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보수정당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 세력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의 상식과 법치를 굴곡 없이 지키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장동혁의 단식은 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얼마나 위험하게 멀리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냉혹한 선거 성적표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치의 자리를 무자비하게 바꿉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원리입니다. 단식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유명 정치학 교수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 뼈아프게 정확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죠. 정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극단적 행위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이 글은 냉정하게 해보였습니다. 저도 정치학자로서 수많은 사례를 봐왔지만 이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본래 정치적 위기에서 지도자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오히려 당을 더 찢어놓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듯 내부 합의 없이 시작된 단식은 결코 상대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앞에서 지도력의 빈곤을 드러낼 뿐입니다. 배한진 의원의 공개 비판, 안철수의 은근한 경고, 김종혁의 제명 철회 집회까지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전형적인 리더십 위기입니다. 지도자가 당을 통합하지 못하고 극단적 지지층과 중도 사이에서 방황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사고 하나로 극우 지지층의 탈당 위협을 받는 모습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수는 원래 법치와 책임, 상식과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음모론과 피해의식에 기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글의 표현처럼 극우의 외곽 조직처럼 보이는 순간 중도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중도가 떠나면 선거는 필연적으로 패배합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수정당이 중도를 잃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2004년 탄핵 역풍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지금 이단식 사태는 그와 유사한 징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공정을 외치지만 그 공정이 자기 편에는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당내외에서 쏟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에서 공정은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때만 설득력을 가집니다. 한쪽만 요구하는 공정은 위선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 글은 그 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특히 단식은 메시지의 순도가 생명이라는 문장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봐도 완벽한 지적입니다. 메시지가 내부에서조차 갈라지면 국민에게는 혼란만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식은 투쟁이 아니라 붕괴의 풍경이 됐습니다. 지도부의 형식적 방문, 청년 당원에 동원된 지지선언, 화환 배달까지 겉으로는 결속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 말하는 동원된 결속과 진정한 결속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정한 결속은 명확한 방향과 비전에서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드라마로 빈자리를 메우려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마저 당내 해석이 갈라지니 국민은 리더십의 빈 곳만 봅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은 국민을 위한 보수 정당을 원한다는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국민은 극단이 아니라 상식을 원합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견제하고 야당이 잘못하면 비판하는 건전한 보수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투쟁과 극단 지지층 눈치 보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선거는 이미 결과가 보입니다. 정치학자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출구는 하나뿐입니다. 충도로 돌아가 상식과 법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극단을 버리고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의 단식은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위험을 너무도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끝내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민주주의의 무서운 원리가 작동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단식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당의 미래는 이미 위태롭습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과 이 반응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